안녕하세요. 골통의사 윤재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관절 영양제 정말 도움이 될까? 이겁니다. 관절 영양제 무지무지하게 방송에 많이 나오죠. 막 이것도 나왔다 저것도 나왔다 뭐 유행도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옆집 아줌마 먹어봤는데 좋다고 그랬는데 먹어봤는데 효과도 없고 막 저도 어쨌든 방송을 막 하면서 이제 영양제도 많이 말을 하니까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권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경험상 효과가 좋은지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 요거 한번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효과가 있냐? 제일 궁금하죠. 당연히 이거죠. 먹는데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양제 무지하게 많은데 크게 중요한 것들 뭐가 있냐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고전 강자, 그게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그쵸?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이제 고전 강자입니다. 고전 강자. 글루코사민은 굴, 그 다음에 새우, 게 이런 갑각류, 껍질 그냥 딱딱한 거 있잖아요. 걔네들을 거기 구성 성분 중에서 키틴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키틴. 그런 키틴을 분해해서 글루코스하고 아민을 주성분으로 해요. 그리고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 그 겉에 보면 달팽이가 말라 있지 않잖아요. 뭐 이게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좀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된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두 종류는 뭐가 있냐면 연골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주로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난하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권해도 크게 욕먹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슬, 이제 들이나 이제 길가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풀이나 이런 그 약초 이런 것들로 되는 건데, 얘는 마디가 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소 무릎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우슬이라고 해요. 우슬. 뭐 액디스테론, 사포닌 뭐 이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무릎 연골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도 좀 가라앉혀주고 항산화 효과도 좀 있고 뭐 골다공증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호불호가 좀 있어요. 얘도 좋다는 사람은 얘는 좀 무지하게 좋다고 하고, 또 싫다고 하는 사람은 또 전혀 효과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음은 MSM. MSM 이름 좀 어렵죠? 메틸설포닐 메탄. 소나무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독성을 제거를 한 거예요. 유기유황 성분이라고 하죠. 나온 지 한 2-3년 정도 됐는데 그때 굉장히 효과가 많고 사람들 사이에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거는 특별하게 광고를 안 해서 입소문이 되게 많이 났던 것들이에요. 염증을 매개하는 인자가 있어요. 사이토카인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염증을 줄여줘요. 그리고 통증은 이렇게 신경이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 중에서 C5라는 그 신경 전달을 막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쫙 진통소염제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염증도 줄여주고 통증을 매개하는 신경을 이렇게 좀 차단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했었어요. 그런 소염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 외에 뭐 항산화 효과도 있고 뭐 배설물을 뭐 이렇게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초록잎 홍합 요즘에 핫하죠. 초록잎 홍합. 이게 뭐냐, 뉴질랜드에 마오리족이 있습니다. 마오리족. 근데 그 마오리족이 관절이 무지하게 건강하대요. 왜 저렇게 건강하냐 봤더니 이 초록잎 홍합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유명해졌어요. 여기는 이제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염증 작용을 막 일으키는 류코트리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억제를 해줘요. 그래서 소염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좋고 관절 범이나 이런 것들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일 핫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나온 것들 막 섞어서 나오죠. 섞어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섞어도 되나? 이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먹고 싶고 얘도 먹고 싶은데 좋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적정 용량이 있죠. 적정 용량이. 그거를 다 섭취를 하려면 알이 이따만큼 커져야 돼요.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 자체 조금씩 제한이 되지만 먹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고요. 단 주의할 것은 나는 요 성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성분을 딱 보시고 그 성분을 섭취를 내가 좀 더 하고 싶으시면 그거를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의사항 뭐가 있나요? 주의사항. 글루코사민은 아까 제가 게,
새우, 이런 갑각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알러지가 있으시면 드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MSM, 황화물 알러지가 있으시면 드시면 안 됩니다. 마늘, 양파 뭐 이런 것들 드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초록잎 홍합, 이거는 해산물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예, 되도록이면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약들이 약간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복부를.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이제 위장 관계에 조금 약하다,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임산부들이 내가 약을 먹기는 좀 찝찝하니까 영양제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임산부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영양제를 드실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들 중에서 일부는 피를 묽게 만드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통 궁금한 게 그거죠. 그럼 당신은 뭐 먹을 거야? 나 너가 먹을 거 먹을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저는 고전적으로 인정을 받고 연골의 구성 성분인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신 중에 하나를 먹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먹고요. 소염 효과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MSM하고 초록잎 홍합, 이 중에서 하나를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알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드신 분들 중에서 이게 어떤 분들은 되게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그런 걸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이런 게 개인차가 있는 게, 본인이 한 개만 드시지 말고요. 한번 요거 드셔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를 알 것 같습니다.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관절염이 되게 심한데 영양제를 먹고 다 나았다? 그럼 관절염 환자 어디 있어요? 영양제만 먹으면 되지.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영양제만 다 먹으면은 병원 망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양제는 보조 수단의 하나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배우 김사랑 씨의 명언이 있습니다. 언니 뭐 믿고 콜라겐 안 먹어요? 나도 먹는데. 네, 자, 콜라겐, 히알루로산, 비타민C, 엘라스틴 등등 피부 미용을 위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너뷰티 제품들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피부에 좋다고 하는 이 이너뷰티 제품들을 먹으면 정말 김사랑 씨 같은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피부 미용 목적의 이너뷰티 제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조금 총정리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피부 진피를 구성하는 성분 3가지. 네.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부 속을 꽉꽉 채워준다, 이런 개념으로 나온 이너뷰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주 고전적으로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제품들. 항산화 제품. 네, 항산화 제품이라는 게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항산화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줘서 그렇죠. 예. 네, 노화를 예방해주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비타민 C, 그다음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탈모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진 비오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주 흔하게 먹는 유산균 중에 피부 유산균이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우리 소연 씨가 질문을 하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뭐 좀 자주 들어봤던 영양제도 있고 실제로 먹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영양제들이 우리 피부와 몸에서 실제로 하는 역할이 뭔지 뭐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얘기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은 네, 이거 삼형제인가요? 그렇죠. 삼형제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엘라스틴, 콜라겐, 히알루론산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워주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고 탄력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받거나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쁜 거에 노출이 됐을 네. 때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기게 그렇죠. 돼요. 피부 진핀에 있는 이런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을 막 파괴를 하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노화가 촉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렇다면 이런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항산화제를 잘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탄력을 채우기 위해서 콜라겐을 먹기 시작을 하면은 또 피부에 수분도 왠지 또 채워줘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뭔가 히알루론산도 먹게 되고 그것도 뭐 이것저것 먹다 보면 또 다른 것도 부족하니까 또 채우게 되고 그러는데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으니까 너무 또 많이 먹으면 혹시 탈나는 게 아닐까요? 괜찮습니까?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다 먹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부담스러워요, 세 개 네, 다. 저는 세 개 중에서는 저는 콜라겐만 콜라겐. 먹어요. 네.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그 세 개 중에서. 특별히? 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게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하지만, 네. 콜라겐을 잘 먹음으로써 수분도가 높아진다라는 논문 보고가 많기 때문에 네네. 히알루론산은 건조해서 많이 드시긴 그렇죠. 한데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런데 콜라겐을 먹어도 우리 피부의 건조함을 개선해 줄 수 있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만 꼽으라면 네, 콜라겐. 굳이 하나면. 네. 근데 나는 너무 건조해서 정말 너무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선택을 해도 괜찮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먹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 건조하지 않은 네, 분들이라면 그냥 콜라겐 정도면 네, 충분할 네.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어쨌든 같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무리 네. 우리가 좀 숫자를 줄인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특별히 약 먹는 뭐 순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 비타민 B 이런 것들은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아까 비타민 항산화 B는 제품. 그쵸, 네, 항산화. 네.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내 피로감을 덜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요. 자기 전에 먹으면 조금 수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왜요? 아침에 먹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기 전에 에너지를 좀 죽여놔야 되는데 네, 맞아요. 갑자기 에너지를 네, 막 에너지 뿜뿜하면 뿜뿜하니까 잠이 안 오죠. 오는. 네. 그러면은 비타민 B 또 아까 말씀하신 코엔자임 Q10 같은 그런 경우는 것들은 아침에 먹는 게 네, 훨씬 드시는 낫다. 게 좋다. 네. 그리고요, 비타민 C라든지 철분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약간 소화장애가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위가 좀 쓰릴 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기는 하다. 예. 어떤 분들은 보니까 비타민 C에 되게 홀릭되신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비타민 C를 그냥 하루에 뭐 많아봤자 한 2개? 1개에서 2개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하루에 한 10개를 복용하시더라고요. 나눠서. 근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좀 과용해도? 이게 이제 맞아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마다 네. 의견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비타민 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mg이에요. 100ml. 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비타민 C를 우리가 따로 먹잖아요. 그쵸. 그게 보통 한 1000mg 정도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1000mg, 2000mg, 뭐 메가도즈라 그래서 많이 드실수록 네. 내가 활력이 생기고 뭐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가 환해진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 네. 이게 메가도즈가 되는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 네. 요로결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저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게 들고 체질에 따라서는 맞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또 쓰린 사람도 그렇죠. 있고요. 위가 나쁜 분들. 네, 무조건 많이 드시기보다는 내가 너무 피곤할 때는 조금 뭐 하루는 더 많이 드시다가도 평균적으로는 저는 너무 그렇게 메가도주로 계속 드시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영양제, 이런 이너뷰티 영양제를 먹게 되는 경우가 주변에서 그냥 이거 먹어봐. 너무 좋아. 내 피부 봐봐. 빛이 나지 않니? 막 이러면서 뭐 권하기도 하고 또 뭔가 나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무분별하게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게 맞는 이너뷰티 제품을 고르는 뭔가 꿀팁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선생님? 있죠. 뭐냐면 나한테 맞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나한테 어떻게 그러면 찾을까 뭐가 하는데. 맞는지 이제 네.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네. 어려운데 저는 진짜 연예인 누가 했다더라, 뭐 누가 먹는다더라, 먹었다더라. 홍보를 하다 옆집 아줌마가 이걸 먹었다더라 이런 거에 좀 제발 현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과유불급이라는 게 딱 맞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내 식생활, 생활 패턴 이런 것들에 맞춰서 나한테 부족한 거를 보충해 주는 거. 되도록이면 저는 영양제보다는 골고루 식단을 잘 먹어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네, 거. 먹는 나는 걸로. 나가서 과일 같은 걸 진짜 먹을 시간이 없어. 일만 하느라고 야채, 과일이 부족해 하면 네네. 비타민C 조금 많이 챙겨서 먹어야겠죠. 그리고 나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 하는 경우에는 콜라겐도 좀 챙겨서 드셔야겠고 네. 히알루론산 같은 것도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먹어라 취사 라고 얘기를 선택해서. 드리고 네. 싶어요. 피부과 시술 받기 전에 일단 속부터 좀 챙겨서 속부터 아름다움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도 이렇게 또 이너뷰티 제품들이 인기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솔직히 이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너뷰티 제품을 먹어서 뭔가 속에 있는 거를 좀 채워줘야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둘 생각을 중에 하시나요? 이제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 저는 둘 다 아니고요. 아 그래요? 난 지금 뭘까 하고 막 지금 막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음식하고 운동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근본적인 네. 거. 먹는 영양제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화장품에만 의존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내보니 네. 내가 스트레스 받고 몸이 힘들고 잠을 못 자면 피부에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진짜 뭘 바른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크서클 뭐 네, 바른다고 잠을 지워집니까? 충분히 자고 잘 먹는 게 정말 그렇죠, 중요해요. 그렇죠. 저는 예. 그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조금 모자란 것들을 보충해 주는 게 이너뷰티 먹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화장품. 화장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걔네 둘은 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템들이에요. 이게 그렇죠. 화장품도 그렇고 이너뷰티 시장도 제품들. 그렇고 저는 솔직히 너무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이 앞서 이제 콜라겐은 꼭 챙겨서 드신다고 하셨는데 피부 미용에 가장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이너뷰티 영양제를 하나 꼽으신다면 콜라겐하고 저는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부족한 게 비타민 B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B라는 게 아까 얘기한 비오틴이라는 것도 비타민 B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비타민 B하고 콜라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굳이 꼽으라면. 네. 네. 그리고 이제 콜라겐을 선택하는 기준. 콜라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콜라겐 어떤 거 어떻게 먹어야 먹어야 될지 라고 모르겠어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네. 많은데 저는 이것도 너무 광고를 많이 해서 그냥 이렇게 사지 마시고 네네. 그게 이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인증을 네. 확인하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건강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식약처에서 인증한 거는 우리가 유통되는 거에 3.6%밖에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90 몇 프로는 그냥 건강식품 그냥 건강식품 인증받지 않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꼭 나쁘다고 그렇죠. 하는 거는 네. 아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런 실험이나 논문 같은 거를 근거로 해서 판매를 하는 거를 선택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더 안전성 확보가 된 제품들일 그리고 테니까. 내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콜라겐을 먹는 거는 저분자 당연하겠죠. 네. 콜라겐 얘기가 계속 나와서 궁금한 게 콜라겐을 좀 많이 먹으면 혹시 부작용 같은 거는 없을까요? 콜라겐 같은 경우는? 부작용은 특별히 있지는 않은 네네. 것 같은데요. 속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나 설사 같은 거 하시는 분, 그다음에 어류 알러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알러지 반응. 뭔가 좀 네, 두드러기 나타날 같은 수가 것도 있기 있을 수 때문에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속이 건강해야 피부도 당연히 건강하겠죠. 오늘은 피부 속을 건강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이너뷰티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B 강남 밝은 세상 안과 강은민 원장입니다. 요즘 TV 광고나 백화점, 마트에 가보면 다양한 눈 영양제 광고를 많이들 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이점도 있지만 막상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것도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눈 영양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눈에서 신경 조직인 망막이라는 조직의 구성 성분입니다. 망막에는 색소가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눈에 있는 천연의 선글라스 역할을 하는 층인데요. 이 망막 색소 밀도가 건강해야지만 우리 눈이 유해한 광선이나 유해한 자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망막 색소 밀도는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점차 밀도가 감소하는데요. 20대의 망막 색소 밀도와 60대의 망막 색소 밀도를 비교해 보면 그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망막 색소를 구성하는 성분이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그런데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섭취를 통해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녹황색 채소나 알록달록한 색깔을 띠는 야채나 과일을 드시면 섭취가 자연스레 되지만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을 섭취해야지만 우리 몸이 필요한 양만큼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바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그런 식습관을 유지하긴 좀 어려워서 영양제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 1위에 해당하는 항반변성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 항반변성을 예방하는데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항반변성에는 습성과 건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습성 항반변성이 심각한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습성 항반변성은 항반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시력을 아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데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꾸준히 복용하신 분들은 이런 습성 항반변성으로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테인과 지아잔틴 영양제를 드신 분들 중에서 눈이 조금 피로도도 좋아지고 백내장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망막 건강, 특히 항반변성 예방 효과가 좋은 영양 성분이지 백내장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 자체가 항산화 효과가 일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효과는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밖에 눈떨림이나 눈피로, 건조증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영양제를 드시고 나서 좋아진 것을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같이 들어있는 다른 영양 성분이 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때 함량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망막에는 전체 망막에서 시력 중심부에 해당하는 항반이 있고 그리고 주변부 망막이 있는데 루테인은 주변부 망막의 구성 성분이고 지아잔틴은 항반 중심부를 담당하는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보려 했을 때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4:1 비율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루테인, 지아잔틴만 보시지 마시고 같이 있는 다른 영양 성분 함량도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눈 질환이 항반변성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성 성분도 꼭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루테인, 지아잔틴과 함께 영양제에 흔히 포함되어 있는 영양 성분으로는 오메가3, 비타민 C, E, 그리고 구리, 아연 등이 있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혈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노화로 인한 눈의 변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백내장 억제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가 있는데요. 구리는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무기 영양소로서 젊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안구건조증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마이봄샘에 작용해서 눈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구입하실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사두시기보다는 필요한 양만큼 수시로 구매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항반변성을 진단받으신 분들이라면 RS2 구성에 따라서 만든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약사계비 약비 정재훈, 신경외과계 1타 강사 석쌤 이경석의 약비와 석쌤 사실일까? 네.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영양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식후, 취침 전, 네? 이거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게 진짜 궁금해하는 질문이고요. 네. 일단 제가 제일 먼저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야. 그것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먹어야 돼, 점심에 먹어야 돼, 저녁에 먹어야 돼, 식전에 먹어야 돼, 식후에 먹어야 돼. 이거 챙기다가 깜빡하고 안 먹는 것보다는 그냥 먹는 게 제일 큰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깜빡했네? 상관났을 때 그냥 먹으면 돼요.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오늘 끝났어. 내일 먹어요.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녁에 먹었으면 소용없으니 내일 그런 거 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스킵하지 말고 먹는 게 중요한 거다. 당연하죠. 그거보다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런데 그걸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럴까? 조회수. 조회수? 오버를 해야 조회수가 나오거든. 뭐 이렇게 느낌표 세게 하면서 그렇죠. 영양제 저녁에 먹으면은 재앙. 그렇죠. 그러면 딱 보잖아. 재앙이다. 일반적으로는 지용성 비타민, 얘들은 보통 이제 젤 캡슐에 넣어가지고 말랑말랑해요. 그런 것들, 비타민 뭐 A, D, E, K, 오메가3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보통 기름에 잘 녹는 거기 때문에 식후가 좋아요. 음식에 기름기가 있으니까. 네. 음식을 먹었을 때 뭐 같이 먹으면 식후가 난다. 그렇죠. 수용성 비타민은 흡수면에서는 식전이 더 빠르게 되고 좋아요. 근데 식후 먹는다고 뭐 흡수가 안 되느냐? 좀 천천히 될 뿐이고 흡수가 되는데 양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빈속에 먹었다가 속 쓰린 거보다는 그냥 밥 먹고 나서 먹는 게 더 나은 거고,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수용성 다 들어있잖아요. 같이 있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수용성은 식전이나 식후나 큰 차이가 없고 지용성은 식후에 드셔야지 흡수가 잘 되니까 식후네. 식후. 그리고 원래 우리가 비타민,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게 원래는 음식으로 먹어야 될 거를 따로 먹고 있는 거니까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원래는 그냥 그게 이치에 맞죠. 답 나왔네. 자, 비타민 크게 따지지 말고. 그래서 비타민은 그냥 다 식후에 드세요. 네. 미네랄 때. 미네랄 뭐야? 칼슘. 네. 또 요즘 인기 있는 마그네슘. 네. 요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식후가 좋고요. 왜?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물에 녹여보면 잘 안 녹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콜라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다라든지 오렌지 주스 이런 데는 잘 녹거든요. 왜냐면 산성일 때 잘 녹아요. 그러니까 식후에 먹어야 위산이 충분히 많이 나와가지고 위산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기니까 좀 잘 녹아서 흡수가 잘 될 거다. 해서 이제 식후. 네. 그러면은 미네랄도 식후로. 자, 그러면 이제 살짝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네. 한번 더 가볼게요. 유산균. 원래는 식사 직전이 제일 좋은데 근데 요즘에는 코팅 잘 해놔가지고 식후에 드셔도 아무 문제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식전에 이걸 먹고 나가지고 식사를 하셔야지 효과가 더 좋지. 그냥 빈속에 얘만 내보내면 야, 왜 밥이 안 오고 균이 왔어? 하면서 여기에 대장에 있는 균들이 텃세 부릴 수 있으니까. 네. 유산균도 요즘 뭐 코팅이 잘 돼 있으니까 식전에 그 유산 때문에 죽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냥 식후로 가자. 네. 이러면 서서히 복잡하게 하나만 없어지네 이제. 그렇죠. 마지막 남았어요. 단백질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 유명한 거 아르기닌 요즘 먹는 거죠. 아르기닌. 네네.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은 저거를 이제 발기부전 약 그런 거 먹을 때 저거 먹으면 저게 뭐 드시나? 산화질소 생긴다고. 드시나 보네? 네? 드시나 보네? 네, 저 안 먹는데.
아미노산도 시크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아미노산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밥 먹고 나서 먹으면 이 음식 속에 있는 아미노산하고 경쟁을 하니까 흡수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뭐 어차피 들어올 건 또 다 들어오고 빈속에 또 먹었다가 혹시라도 이제 위장장애나 위산이 뭐 과다로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것도 식후에 드셔도 너무 좋아. 떨려가지고 식전 얘기하니까 떨려가지고 지금. 됐어. 정리. 와 이러면 돼. 왜냐면 이 대한민국에 네. 굿라이프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간단하고 명료한 답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전문가들이 뭐 이거 식전 식후인데 따지고 보면 식전 식후나 큰 차이가 없는 게 대부분이고 맞아요. 오히려 식전에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더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식후에 드시는 게 네. 유산균. 유산균은 식전이 좋긴 하지만 뭐 잊어 먹으면 시끄러워. 아, 예. 저 시끄러겠어요. 대화 10%. 시끄러. 네. 야, 네. 이거는 좋아요. 네네. 그다음에 또 있어요. 관절 영양제 중에서 MSM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MSM 같은 거는 수면 장애를 예? 이거 드시면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영양제에서 몇몇 유튜버들이 요거를 겁을 주더라고요. 자,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영양제 또 어떤 게 있는지. 저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집에 기한 임박한 그 많이 있잖아요. 기한- 약국 문문 닫을 때 기한 임박하고 많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 먹어보면 먹는다고 뭐 특별히 잠 안 오고 이런 거 없어요. 사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혹시라도 밤에 뭐 잠이 잘 안 오는데 그게 원인이 무슨 너 내가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때문에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지. 굳이 저게 막 겁이 나가지고 맞아요. 시간 바꿔야 될 아니, 그런 정도의 근거는 영양제가 없어요. 네네. 수면 장애를 유발하면은 그거 실질적으로 판매가 안 나죠. 그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혀 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네.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나는 것이지. 맞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크게 낭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유명한 약사님들이 몇 명 하시는 네. 거 있어요. 그분들이 이거 반드시 먹어야 돼요 영양제라고 이렇게 하셔. 방송하실 때. 오마비 DUC 아세요? 오마비 DUC 처음 오마비 들어봐요. DUC 네. 오메가3 어. 마세요. 마. 마그네슘, 네. B, B. 비타민 B군, 비타민 어. D, 그다음에 U. 유산균, C. 비타민 C. 좋은데요? 좋아? 약국 매출 늘어나겠네. 약국 접으신 약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 이제 이렇게 되면 약국 다시 여는 거는 어려지겠네. 얘기해봤자 편집돼. 편집돼.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 그러니까 편집이 안 돼. 오메가3 저도 먹어봤어요. 근데 저는 오메가3를 먹으면 한 사흘째 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못 먹어요. 마그네슘은 평소에 안 먹어요. 쥐 나거나 그럴 때는. 저희는 좀 집안에 쥐가 잘 나가지고 먹으면 좀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피곤할 때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피곤할 때 먹어봤는데 좀 안 돼?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저런 것들을 저렇게 많이 드시면 나한테 뭐가 좋은지 알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 효과도 모르지만 부작용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뭐 이렇게 먹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유튜브에서 뭐 절대 먹어야 되는 거 5가지 이거 막 사러 괜히 쇼핑 다니고 하실 필요는 없다. 네. 네,